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두산로보틱스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10년, 20년 뒤 미래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산로보틱스의 주당 가격을 봤더니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6만 1,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보유하면 안 돼, 야 이거 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든 보유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하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두산로보틱스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핵심으로 다뤄드릴 거고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반드시 최고점을 돌파하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를 보유하는 것이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이요 두렵지가 않아요. 수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최근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추세를 보시면요, 120선 아래에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에 따라서 거래대금도 역시나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이러한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겠죠. 맞나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요, 2025년 오토메티카 일정에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독일 뮌헨에서 열렸는데요. 독일은 유럽의 제조업 심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 제조업이 눈에 띄게 회복세를 그리고 있고 개선을 하고 있고, 심지어 유럽 제조업에서 발생한 로봇 설치량이요 북미 시장을 뛰어넘었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후퇴하고 있던 유럽의 제조업이요 다시 개선이 되고 있고 업황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중요한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두산로보틱스가 1분기에 매출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매출의 원인을 두산로보틱스에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산로보틱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런 기업들 많이 봤잖아요. 이런 주가 많이 보셨잖아요. 이 기업 자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야. 너도 나도 매도를 하려고. 근데 지금 두산로보틱스를 보시면요, 과거에도 상승세를 그릴 때 거래대금, 최근에 저점이 올라올 때도 거래대금, 맞아요. 규칙적으로 이 가격이 오면 저렴하다라고 판단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수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이 주식을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시작이 되면요, 하락하던 주가의 추세를 뚫어내는 급등세가 시작이 될 건데, 이런 급등세 시작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매수를 해야겠죠. 맞나요 여러분? 저렴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선 그래서 상승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얼마나 업황이 안 좋았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협동 로봇을 판매하고 있는 유니버셜 로봇, 시장 점유율 1위죠.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이 친구들도 2025년 1분기 매출이요 20%나 감소를 했었어요. 즉 두산로보틱스가 매출이 감소한 건 로보틱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업황 조치가 정말로 안 좋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요,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죠. 업황이 좋아졌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경쟁력 있는 기업들, 앞으로 정말 좋은 실적을 볼 수 있는 기업들, 옥석가락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됐을 땐 두산로보틱스 이미 최고가 돌파하고 남았습니다. 이미 돌파하고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 우린 그런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미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산로보틱스를 저렴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초록색 선이 61선인데요 이 초록색 선이요 흰색 선 120선 위로 올라올 때 할 거예요. 61선이 121선 위로 올라올 때 우리는 패턴을 분석하고 당시의 모멘텀을 분석하면서요, 이 주식을 매수에 들어갈 거예요. 과거에도 흐름을 보시면요, 120선 흰색 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고요, 그 아래에 있던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시작하죠. 조정을 받더니 어때요? 조정을 받더니 더 큰 상승이 나왔어요. 맞나요 여러분? 이렇게 저렴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61선이 120선 위로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해요. 그때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두산로보틱스 매수합시다 라고 매수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매수 신호는요, 영상을 지금 보시고 구독하신 분들 대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제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은요, 우리 채널 성장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우리 채널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저도 여러분에게 수익을 보여드려야겠죠. 여러분의 수익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아, 이때 매수할 걸 라고 하면서 말이죠. 진짜 이렇게 올라버렸네 라고 하는 상황 옵니다. 그때가 됐을 때 저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요, 덕분에 정말 큰 수익 봤어요. 아, 이때 정말 매수하기 잘했어요. 아니, 이 주식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하면서 우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투자자, 세상에서 큰 돈을 번 투자자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영상 구독하고 저기 문자 남겨서 함께 해야겠죠. 일단 두산로보틱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이 모멘텀과 이 주식을 분석하는 그 기준이 다른 그 누구보다 세밀하고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저점의 상승 추세가요, 꾸준한 매수세 그리고 성장하는 확대되는 이 거래대금, 정말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하락하던 추세를 뚫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 추세가 시작되는 트리거가 필요한데요. 일단 우리가 영상 초반에 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3분기에 진행이 되는 M&A에 대해서 집중할 거예요. M&A. 이 M&A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미 시장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두산로보틱스 업황을 보면요, 그러니까 북미의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북미의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유럽 쪽이 좋지 않았는데요.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고 유럽의 제조업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세계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당연히 북미와 유럽에서 발주가 폭발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M&A를 진행을 하는 건 단순히 뭐 경쟁력 강화, 뭐 이슈몰이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단순히 협동 로봇 8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AI 솔루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AI 솔루션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냥 로봇 8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8로 어떤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지 현장 맞춤형으로 설계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 8 하나를 판매했을 때 3천만 원의 매출이 나오면 대당 솔루션 하나로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잡혀요. 솔루션 하나 해주는데 거기 별도로 이제 로봇 판매 대수 들어가겠죠, 매출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솔루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AI 솔루션, 현장 맞춤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제 북미 이 3분기에 나오는 이제 M&A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엔지니어링. 실제로 이 M&A뿐만 아니라요, 두산로보틱스는 지금 AI 연구 개발 인력,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AI 인력에 대한 확대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연구 개발에 대한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다가오는 폭발적인 업황, 이 업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어려운 분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해내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보안상의 문제로 중국의 로봇 시장과 한국의 로봇 시장은 철저하게 차별이 될 거예요. 제조 데이터에 대한 기술 유출 굉장히 심각하죠. 실제로 이제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이 제조 데이터 다 뺏겨가지고 그동안 생산 다 맡겨놨더니 이 기술 다 파악해버려서 이제는 돈도 많은 이 중국이 기술력까지 얻게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지금 문제로 올라오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비단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 회사들만 보더라도요, 완성형 자동차 회사들만 보더라도 중국에 다 생산 맡겨놨더니 중국이 그걸 따라하고, 그죠? 기술을 따라잡기 시작을 하면서 차별점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이제 먹혀버리는 그런 단계까지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주요 첨단 기술 이제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첨단 기술 뭐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핵심 기술들이. 중요한 건 이제 하청업체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청업체가 납품하는 이런 부품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부품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청업체가 이제 로봇을 사용하고 그 로봇에서 제조 데이터가 쌓이고, 아 그러면은 A라는 대기업에 납품이 되는 이 부품들은,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한대. 이게 좋으니까 이거 따라서 하자. 중국 걸 썼을 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협동 로봇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협동 로봇은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하는 산업이에요. 특히 AI 기술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맡겼는데 경쟁사한테 이거 제조 기술 AI 써가지고 제조 데이터 다 남아가지고 이렇게 작동시켜서 이 제품 만들어낸다는 게 다 이 소프트웨어에 남는데,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요, 당연히 어때요? 중요한 기술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끼리,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기업들 간에 뭐가 형성이 되겠어요?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처럼.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게 이 상황을 잘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부진한 주가의 영향은 뭐 흔히 말해 이제 관세 영향이 이 로봇 업황이 좋아지는 그 시기를 지연을 시켰는데, 궁극적으로 세계 블록화에 있다. 세계 블록화. 그리고 반대로 이 로봇 주가,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확한 이유는 역시나 세계 블록화에 있다. 세계가 블록화가 되면서 그 안에서 수요가 생긴 거예요. 중국에게 몰아주던 일감이 우리 한국에게 돌아오고, 유럽에게 들어가고, 미국에게 들어가고, 선진 국가들에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동남아로 다시 또 새롭게 유입이 되고, 그 동남아마저도 지금 로봇을 채택하고 있죠. 인건비가 높은 나라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 블록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협동 로봇이라는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 주가 앞으로 시대에서 중요한 메인 플레이어를 하는 산업을 연결하게 되는 건데,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매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야기는 간단하죠. 로봇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협동 로봇을 팔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뭐 수많은 로봇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두산로보틱스랑 어디에 지금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용접 로봇 다들 아시죠? 용접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건설이 됐든 조선이 됐든 중요한 고난이도 작업, 그러니까 숙련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 역시도 협동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만든다라는 게 두산로보틱스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세계 시장은 굉장히 넓고 그 안에서 분명히 이제 메인 플레이어는 존재를 하지만요, 두산로보틱스 역시 이 메인 플레이어만큼의 어떤 당장의 파급적인 결과물이 아니더라도요, 시장을 또 주도하는 그 가운데서 중요한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협동 로봇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두산로보틱스는 글로벌 협동 로봇 기업이 맞습니다. 업황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요. 이 주가를 뚫어내는 모멘텀은 이 업황에 모든 게 달려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둘 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3분기 M&A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올라가요. 그때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렴하게 함께 매수하자. 저도 매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가 7월 7일인데요. 덕분에 정말 이 고생 많았던 두산로보틱스 수익 봤습니다. 상당히 제가 뭐 하나로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들 뭐 챙겨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뭐 집을 이사를 하시거나 가족분들과 좋은 여행을 가시거나 하시면서 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채널 성장으로 이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 채널에서 함께 매매를 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산로보틱스가 비록 지금은 뭐 대박주다, 이거 뭐 엄청 수익 보는 종목이다,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늘 방송을 하고요. 어쩌면 반복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수는 없거든요. 지난번 이제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알아요. 저도 이제 그분이 이제 작년부터 그죠? 계속 제 영상도 보시고, 제가 이제 무료로 운영했었던 텔레그램 안에서 매매도 하시고, 저를 정말 오랫동안 따르시던 분이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 영상을 보시겠죠. 저를 믿으시기 때문에요.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요, 매번
똑같은 얘기뿐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드리는 건데 이걸 내가 매일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당연해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횟수를 좀 줄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없는 내용을 여러분께 뭐 마치 새로 나온 것처럼 방송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사실을 기반으로 방송을 해야 하고, 그 기반 안에서 제가 분석하는 예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수익을 보아가는 건데요. 비록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비록 이미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매일같이 상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일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또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이 중요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요. 당장 답답한 주가만 보여요. 우리가 이 두산로틱스 저점 최근에 올라가는 거 이유를 알았어요. 이 하락세가 왜 나왔었는지 알았고요. 앞으로 이 상승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멘텀 뭐가 필요한지도 알았어요. 이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시기가 왔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산 로보틱스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런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무작정 내가 매수한 종목이니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달라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확인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중간에 뭐 산으로 가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제시해드리고자 중간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꼭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락처로 자꾸 뭐 기프티콘을 간혹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요. 우리 채널 관심 가져주시는 거. 여러분에게 뭐 금전적으로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요, 상남이라는 저를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덕분에 수익 봤다. 이 사람 채널은 믿을만하고, 이 사람 채널은 계속 시청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언젠가 이 실버 버튼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항상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두산로틱스 방송 여기까지입니다.